윤석은 아침마다 바닥을 손바닥으로 쓸었다. 먼지가 느껴지면 곧장 물걸레를 가져왔다. 행주는 밤사이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고 삶아둔 것을 꺼내 햇볕 뜨는 창가에 일렬로 걸었다. 화장실 바닥과 줄눈에는 라벤더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향이 천천히 올라오면 그는 비로소 안도했다. 이혼 후 남은 건 이 정도뿐이었다. 정리하면 괜찮아진다. 그는 입술만 움직여 중얼거렸다. 회사에서는 일이 그럭저럭 굴러갔다. 회의실 TV에 그래프가 오르내려도 윤석의 시선은 늘 모서리였다. 테이블 모서리가 반짝거리면 그날은 운이 좋은 날이었다. 그가 수진을 처음 본 건 엘리베이터 앞이었다. 밝은 살구색 블라우스, 검정 슬랙스, 작은 서류 가방. 인사팀장이 옆에서 말했다. 대표님 기획에 보조 인력 한 명 충원하려고요. 이번에 지원자 중에 그의 귀에 오래 남은 건 말끝이 아니라 수진의 눈빛이었다. 적당히 불안하고 적당히 무모했다. 윤석은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 그 불안함이 자기의 공허와 맞물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일은 빨랐다. 이력서가 올라오기도 전에 인터뷰 자리가 잡혔고 면담은 담백했다. 당신이 우리 팀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잘 시켜주시면 저는 시키는 일을 정확히 끝내요. 정확히? 맞아요. 정확함엔 자신 있어요. 그 대답이 좋았다. 정확함, 정리. 윤석은 자신의 단어를 들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수진을 기획보조로 입사시켰다. 월급은 업계 기준보다 약간 높았다. 지급일엔 카카오 알림이 뜨기도 전에 그의 비서가 먼저 메일을 보냈다. 급여 입금 완료. 일주일 뒤 수진은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세리스 차량의 키를 받았다. 업무상 이동이 많을 테니 필요할 거예요. 윤석이 건넸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금세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윤석은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수고했어요. 저녁 괜찮으면 같이 하죠. 그렇게 첫 식사가 시작됐다. 출장 동행은 자연스레 이어졌다. 공항 라운지에서 보고서를 정리했고 호텔 로비에서 미팅 시간을 재확인했다. 회의가 끝나면 명품 매장 쇼핑백 한두 개가 그녀의 팔에 걸렸고 호텔 객실 앞에서는 두툼한 봉투가 오갔다. 처음엔 수진도 기뻤다. 두근거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 호텔 스탠드에만 비치는 얼굴, 회사에서의 낮과 다른 밤의 조명이 그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윤석의 옆에 있으면 어딘가 자신이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중요와 소중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그녀는 그 차이를 서서히 배웠다. 윤석의 캘린더에는 반복 일정이 있었다. 월수금 2030 호텔. 알람이 울릴 때마다 그는 서류를 닫고 책상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번 후고 일어섰다. 수지는 그 동작을 자주 보았다. 집착은 논리적이었고 논리는 종종 잔혹했다. 어느 수요일 밤 비가 왔다. 호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던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저 이러다 저를 실증 내시면 어떡하죠? 그럴 리가 있나? 윤석이 말했다. 왜요? 내가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은 어딘가 따뜻했다. 동시에 차가웠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심장에 연결된 전원 같은 것이었다. 꺼지면 곤란해지는 그러나 누구나 갈아 끼울 수 있는. 출장은 더 잦아졌다. 공항 카운터에서 티켓을 받을 때 직원의 눈길이 잠깐 머물고 지나갈 때가 있었다. 회사에서는 속삭임이 생겼다. 대표 그림자, 비서 아니래. 아니 그럼 뭐야? 어느 밤 호텔 창문 위로 비가 흘렀다. 수지는 욕실에서 나와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라벤더 향 같은 것이 스며 있었지만 이 호텔에는 늘 비슷한 향이 났다. 그녀는 핸드폰을 켰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다. 그러다 결국 짧게 전화를 걸었다. 나 그냥 그림자인 것 같아. 내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그랬지. 근데 이제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다음 주 월요일 일정 알람이 울리는 시간. 그녀는 오지 않았다. 호텔 탁자 위에는 봉투 대신 메모지가 있었다. 저는 그림자가 아니고 싶어요. 윤석은 종이를 접지도 못한 채 한참 서 있었다. 라벤더보다 진한 알 수 없는 향이 코끝을 찔렀다. 그는 메모지 위에 묻은 먼지를 보는 척했다. 먼지는 없었다. 그래서 더 어지러웠다. 그 주 내내 그는 더 오래 닦았다. 주방의 스테인리스 반짝임은 완벽에 가까워졌다. 라벤더 오일을 한 방울 더 떨어뜨렸다. 향이 강해질수록 방은 텅 비어 보였다. 일본 출장은 갑작스레 잡혔다. 파트너사를 만나 계약 연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일정을 마치고 늦은 밤 호텔 근처 작은 바에 들어갔다. 네온사인이 한자와 히라가나를 번갈아 흔들었다. 카운터 안쪽에서 젊은 여자가 손님을 돌보고 있었다. 윤석이 들어서자 그녀는 일본어로 옆자리 외국인이 말을 걸자 영어로 주방에 주문을 넣을 때는 일본어로 정확히 바꿔 말했다. 그리고 계산대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조금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한국분 맞죠? 윤석이 놀라 웃었다. 한국어도 하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조금 해요. 베트남어가 모국어고 일본어 1회요. 영어는 필요해서. 이름은 린. 그녀가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23. 숫자는 가볍게 들렸지만 윤석의 가슴 어딘가를 깊게 건드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밥은 먹었어? 아직. 같이 먹을래? 내가 살게. 바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식당으로 옮겼다. 린은 메뉴판을 일본어로 읽고 양념을 설명할 때는 영어를 섞었다. 윤석이 젓가락을 들며 물었다. 언어를 잘하네. 필요해서요. 말 바꾸면 손님들 기뻐해요.
팁도 줘요. 그녀는 고단한 표정으로 웃었다. 웃음 안쪽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식사 후 윤석은 작은 선물을 건넸다. 윤석은 린에게 예쁜 하트금 목걸이를 선물했다. 린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리가토 아니 감사합니다. 그녀가 한국어로 덧붙였다. 오늘 고마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윤석은 모서리마다 빛이 맺힌 듯한 거리를 보았다. 상실이 조금 덜 아팠다. 공허는 여전했지만 목소리 몇 줄이 빈자리를 메웠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23. 며칠 뒤 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잠깐 쉬어요. 한국 가도 돼요. 윤석은 짧게 답했다. 와요.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그의 집으로 들어왔다. 린은 문턱에서 멈췄다. 와, 호텔 같아요. 살균제 냄새는 안 나지? 응. 향기 라벤더. 맞아. 그는 린에게 주방을 보여줬다. 삶아 말린 행주를 자랑하듯 흔들어 보였다. 린은 웃으며 말했다. 베트남 커피 내려줄게요. 그녀는 드리퍼에 연유를 살짝 넣고 진한 커피를 천천히 떨어뜨렸다. 라벤더 향 위로 달큰한 향이 얹혔다. 윤석은 그 향이 마음을 무장해제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며칠을 함께 보냈다. 린은 오전이면 발코니에서 한국어 교재를 펼쳤다. 오늘 날씨는 어때요? 어때요? 좋아. 발음 좋아.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했다. 윤석은 습관처럼 길가에 쓰레기를 쓱 주었고 린은 그런 글을 흘깃 보다가 따라 주었다. 아저씨 아니 대표님, 여기서는 그냥 윤석. 윤석 너무 깨끗해요. 마음도 깨끗해요. 아니, 그가 웃었다. 그래서 더 닦아. 밤이면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린은 고향 이야기를 했다. 강가에서 모기가 많아 향초를 태우던 기억, 학교 끝나면 엄마를 도우러 시장에 나가던 일. 윤석은 듣는 동안 오래전 잊어버린 감각을 떠올렸다. 누구의 이야기를 아무 계산 없이 듣던 시간. 린이 떠나기 전날 윤석은 거울 앞에 섰다. 라벤더 향 반짝이는 세면대 그 위에 서서 그는 자기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 밑에 그늘 눈가에 얕은 주름 말할 때만 보이는 불안의 떨림. 23. 그는 속으로 숫자를 굴려보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대신 행주를 한 번 더 삶았다. 공항 가는 길 린이 말했다. 저 다시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당신 집 향기 저는 잊지 않아요. 향기만. 린이 고개를 기울였다. 향기는 기억이 되니까. 그녀가 보안 검색대를 지나 사라질 때까지 윤석은 서 있었다. 손에 쥔 티슈를 접고 또 접었다. 접히지 않을 때까지. 그날 밤 그는 꿈을 꾼다. 그곳엔 린이 있었다. 23의 얼굴 바에서 그를 처음 바라보던 눈빛,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던 웃음. 그녀는 호텔 시트 위에 앉아 있었고 일본어로 속삭였다가 영어로 웃음을 흘리더니 끝내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윤석 보고 싶었어요. 그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윤석은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그러나 닿지 않았다. 린은 손바닥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자꾸 멀어졌다. 그는 소리쳤다. 가지마. 제발 여기 있어줘. 난 미치겠어. 그러나 꿈속에 린은 고개를 숙인 채 미소만 남기고 사라졌다. 윤석은 식은땀에 젖어 잠에서 깼다. 라벤더 향이 방안을 메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체온은 없었다. 그는 허공을 움켜쥔 손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23 젊음 난 이제 그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벤더 향은 여전히 달콤했지만 그 향기 속에 묻어난 건 더 이상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갈망이었다. 그의 내면을 잠식해가는 젊음을 향한 광기였다.